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세권 활성화 지역을 주변 간선도로변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2주 전에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인지까지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골자 내용 중에 제가 좀 먼저 하면 볼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활성화 지역을 40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계획 완료된 지역이 15군데입니다. 시범사업지가 5군데는 이미 관리계획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대사업 8군데 중에 7군데가 지금 관리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수시선정이 21년도부터 진행되었었는데요. 27군데가 수시선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3군데가 관리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군데가 관리계획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대표적인 데가 지금 보시면 15군데 중 첫 사례로 미아 역세권이 23년 1월에 착공되어서 26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람의 역세권이라든지 공릉역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지역들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부동산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역세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활성화 지역은 역과에 연계되어서 붙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심 상업지 역할도 하면서 주거 공간도 확보하고 그래서 역과에 인접성이 있는 지역 그리고 역과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개발들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월 5일자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많이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있는지 그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는 지하철역 주변에 고밀 복합 개발을 하여 직주건적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좀 더 넓어지는구나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변화가 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350m 이내에 이게 원래 250m인데 한시적으로 지금 350m로 되어 있습니다. 350m 이내에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 그러니까 종상향에서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 개발을 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간선도로변, 그러니까 지하철역 주변 승강장에서 250에서 350m 늘어난 주변 지역에 보면 노선형 상업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후자에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로구역 전체 도로면 가로구역에서 일부분은 빨간색 상업지이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인 필지들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상업지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주거지역,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상업지로 종상향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하겠죠.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구역 일부 지역도 이렇게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뒷부분만 따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의 그림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간선도로, 그러니까 지하철 승강장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띠 모양으로 상업지로 된 지역들을 전체 상업지로 변경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복합 개발에 같이 진행하겠다.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설동역과 제기역 사이입니다. 우리가 신설동역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상업지가 표현되어 있고 제기역도 상업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 주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상업지로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신설동역에서 제기동까지 가는 간선도로변에 주변 지역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상업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같은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병행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을 블럭 형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상업지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필지를 상업지로 변경하는 이런 방안으로 바뀌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의 땅값들은 상업지의 형태의
토지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우리가 토지 가격을 한번 볼까요? 신설동역에 있는 상업지에 있는 토지 가격은 현재 해배당 1,15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가로 치면 한 3,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거지, 바로 인접지에 있는 주거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거지에 있는 공시가격을 보면 지금 316만 9천 원입니다. 해배당.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의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3.6배 정도의 토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뒤에 블럭 형식의 이 지역에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 대지 지분이 한 5평 정도, 6평 이렇게 되겠죠. 9옥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조금 더 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흔히 5평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이런 지역의 평당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시세는 형성되니까 공시 가격이 이 정도라고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형성되는 지역이 상업지로 바뀌었을 때 3.6배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5평 지고 있으신 분들은 3천만 원일 경우 1억 5천만 원인데 3.6배가 상승하게 되면 5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만 5억 4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과 합해진다라고 하면 빌라 가격이 뭐 6억대, 7억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빌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서울 지역에 그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 재개발 구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빌라를 매수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땅의 가치가 달라지고 땅의 가격이 달라지니까 실질적으로 빌라의 가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재개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한번 볼게요. 이 지역은 서울역과 공덕역 주변 지역이 상업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띠 모양으로 상업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띠 모양이 블럭 형식으로 이렇게 상업지로 변경되면서 복합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서계동과 공덕동 지역의 재개발과 연계되면서 이 지역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도 공시가격을 한번 볼까요? 공덕역 주변 지역에 있는 상업지의 평당 가격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주거지로 형성된 지역, 띠 모양의 주거지로 형성된 지역을 보니까 550만 원 해배당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가격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3.4배 정도의 토지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신설동역 3.6배, 그러니까 한 3.5배에서 4배 사이 정도의 토지 가격의 상승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차이 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3배에서 4배 정도의 토지 가격의 상승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점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업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도심권 같은 경우, 그리고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비중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2040 서울 도시 플랜,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3도심이라든지 7광역 중심이라든지 지역 중심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 내에 그리고 준주거 지역 내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복합용도 도입 시에는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허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상업지 띠 모양을 하나의 용도 지역으로 변경해서 복합 용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전체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일반 상업지로 변경했다. 제가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이 뒷부분에 있는 토지 가격의 상승은 3배에서 4배 정도의 토지 가격의 상승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 아까 뭐 5평, 10평, 20평 이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다세대 주택의 대지 지분이 10평이다. 15평이다. 그 지역의 토지 가격만 하더라도 가격이 4배 가까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역세권 지역의 인접, 간선도로 지역을 어떻게 바뀌느냐. 일반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광역중심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지역 중심지는 일반 상업 지역 이내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지구 중심 지역은 근린 상업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비중심지,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플랜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은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근린 상업 지역으로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간선도로변 상업지가 띠 모양으로 형성된 지역 중에 도심이냐, 광역 중심지냐, 지역 중심지냐, 지구 중심지냐, 아니면 비중심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3도심과 7광역 중심에 포함된 총 10개 지역이라는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
중심상업지로 바뀌는 겁니다. 중심상업지로 바뀐다라고 하면 용적률이 11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더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가 달라지니까 이만큼의 상업지와 일반 주거지의 토지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변한다는 얘기겠죠. 이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의한 재개발의 뜻보다는 이런 상업지로 종상향되면서 토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 지역에 대한 지도 표시가 또 따로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권에는 뭐 율곡로라든지 충무라든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어떤 지역인지 다 인지하지 못하고 지도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총 상업지로 변경되는 현황, 그러니까 현황을 보면 총 94만 9천 평방미터가 지금 형성되는 겁니다. 상업지로 변경되는 거죠. 서남권 지역이나 서부권, 동부권, 동남권, 도심권 지역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상업지 띠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제가 어떤 지역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보면 이게 지도 사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네이버 지도에 오른편 끝에 보면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지도 모양에서 이렇게 색깔별로 지도를 표시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시가 4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표시한 지역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거지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곳곳에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장들이 있는 성수동이라든지 영등포 지역이나 구로동 지역이 아마 이런 중공업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지역이 상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의도라든지 도심권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우리가 빨간색으로 흔히들 좀 잘 보이는 지역이죠. 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지역을 도심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 중에 좀 지도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강남권, 아까 동남권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만 보셔도 표시가 될 겁니다. 강남권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지도와 병행해서 보면 디귿자 모양, 네모난 모양이 되겠죠. 여기 보면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는 중심 상업지로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논현역에서 봉은사역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이렇게 띠 모양이 있죠. 그리고 신사역에서 가는 길에도 보면 띠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사역에서 논현역 가는 띠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청담동에서부터 봉은사역의 띠 모양 그리고 이렇게 압구정동에서 내려오는 띠 모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띠 모양을 아마 지도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중심 상업지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남권 지역도 한번 볼까요? 서남권 지역은 우리가 여의도가 상업지로 빨간색으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구청역 주변 지역으로 중공업 지역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 보면 노량진역에서부터 대방역과 신길역 그리고 영등포동 2가를 지나는 당산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띠 모양의 빨간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변화된다는 거겠죠. 이 지역이 중심 상업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서부권 지역을 한번 볼까요? 서부권 지역도 보면 응암역 주변 지역에 띠 모양으로 일반 상업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 상업지로 변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서부권 지역에서는 큰 지역의 띠 모양의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이 응암동 지역이 아마 표시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심권 지역을 한번 볼까요? 도심권 지역은 이렇게 중심 상업지가 엄청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우리가 주택 공급이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심권 지역은 이렇게 중심 상업지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권에는 중심 상업지에는 아파트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도심권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위쪽으로는 이렇게 경북궁이 형성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남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중심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죠. 도심권에서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권의 아파트가 임대 가격이 높고 수요자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겠죠. 그래서 도심권은 아파트 공급이 좀 늦은 것도 단점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는 뭐 중심 상업지, 간선도로변을 중심 상업지로 변화한다는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도심권 지역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서울역에서 공덕역으로 이어지는 만리제길 이 라인이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용산역, 쑥대 입구역 주변 지역의 용산역 지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신설동역에서 제기용, 청량리역을 통해서 회기역까지 그리고 우리 이문뉴타운이 있는 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아마 띠 모양으로 된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용두역 일대 아래쪽에 청계천 변이 띠 모양으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들이 띠 모양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지금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중심 상업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간선도로변 확대로 인해서 중심 상업지로 종상향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을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이런 지역에 일반 주거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용이니까 잘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에 우리가 공시가격에 대한 표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종상향의 혜택으로만 토지 가격이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 우리가 삼성역 같은 경우도 띠 모양의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한전부지 같은 경우 우리가 현대에서 매입할 당시에 평당 4억 3천에 매입을 했었죠. 그러면 띠 모양의 상업지가 중심 상업지로 변화됐을 때 이 지역도 평당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른 토지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들을 표시한 것이 이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만 그어져 있는 지도만 보고 이런 부분이구나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신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지역이 왜 중요한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그리고 줄을 그어놓은 지역들을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부동산에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좀 했으니까요. 아마 이런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띠 모양의 상업지가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띠 모양을 보면서 포인트를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재개발은요, 역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역세권 주택의 아파트로 변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관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실거주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지역이니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개발들도 영상을 속속들이 올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은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부터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심층 있고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